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시원하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원하게 걷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최근 뒤에 사진 있습니다만 타임즈에서 보면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We are not silent. 이런 제목과 함께 이렇게 아시아 여성을 갖다가 아시아 여성의 초상화를 게재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잘 알려진 일입니다만은 네. 지난달에 네네. 애틀란타에서 네네. 총기 난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시아 여성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네. 사건이었는데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하고 네네. 또 다시 네. 이런 혐오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원인은 코로나인데요. 원인은 코로나 그렇죠. 먼 원인은 코로나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 상륙하기 전 네네. 지난해 2월 전하고 이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네. 아시아 그 혐오 살인 사건이 7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억압되고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우한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또 무슨 동남아시아 사람인지 구별 안 합니다. 안 되죠. 그리고 특히 흔한 이야기로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니까 주로 아시아인들에 대해 바로 어제 그저께 뉴욕이든가요 거기서도 지하철에서 예. 개패들 패는데 막 박수 치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오늘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그 미국에서도 보면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보면 그 인종 혐오 네.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백인들한테 핍박당했던 예. 흑인이나 예. 또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증오의 대물림, 증오에 확산하고 있어요. 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잠재되어 있던 이런 그 편견 이런 것들이 폭력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네. 이 증오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 하는 것들이 네. 지금 타임즈를 비롯해서 각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요. 타임즈는 지금 보면 이 여성 초상화를 갖다가 오면서 We are not silent 했는데 사실은 타임즈에서는 이 아시아 여성을 사진을 실을 게 아니라 가해자들 아니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 얼굴을 실어야죠.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전에 이른바 군부 독재 시절에 핍박받았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똑같이 아니죠. 오히려 더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1987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다시 이제 그 미생 이런 것들과 비슷한 영화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시기에 그러니까 1987이 뭐냐니까 이른바 남영동 박종철군 물고문 사건입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그건 뭐냐면 군부 독재 시절에 이와 같은 짓들을 했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서 주인공들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과음 지르고 있던 박처원 처장 대신에 예를 들면 이낙연이나 또 이해찬이나 유시민이나 윤호중을 넣으면 딱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못된 짓은 당하면서 배운다 하는 우리 속담도 그래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딱 그 짝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초상화가 주제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은 초상화의 왕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초상화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네네. 초상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0점이 넘는 초상화가 남아 있고요. 네네. 이제 그 중에 5점이 국보고 70점이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예술적 가치라든지 네. 이런 것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뿐이 없었던 게 유교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학문을 숭상하는 네네. 그런 어떤 그 철학을 밑바탕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학문이 주로 이제
사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원이 서원 아니에요? 서원이요. 예, 사원은 절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그냥 엉망입니다. 예. 서원과 향교 네. 같은 데서 예. 이루어졌는데 네. 학문으로 이제 업적을 남긴 네, 네. 선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영정으로 그대로 이제 기린 것이죠. 그래서 많이 남았고요. 또 두 가지는 뭐 어진 있고, 어진은 이제 임금의 초상화를 어진이라 예. 하죠. 예. 그리고 또 국가의 공을 세운 그런 분들도 왕명에 따라서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공신들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고려 시대는 벽상공신이라 그래서 벽에 초상화를 그렸죠. 벽상공신인데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왕의 어진을 그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행사 네, 아니었겠습니까? 그건 의교에 다 그 순서라든지 네, 네. 절차라든지 다 그려져 있고요. 네. 그건 당연한 게 네. 초상화, 왕의 초상화라는 건 그 자체가 왕이고요. 네. 또 왕권이고 네. 또 나라의 정통성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서 그리게 되죠. 지금 어진 남아 있는 게 있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주에 가면 네. 경기전이라고 예, 예. 어진을 모시는 곳인데 네. 거기에 따로 어진 박물관을 둬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5분께 남아 있는데 네. 태조, 네. 세종, 네. 그다음에 영조, 네. 정조, 네. 고종, 순종, 철종 이렇게 7분이 남아 있고 네, 네. 이제 그 어진이라는 게 보면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실물을 보고 그리는 어진이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누구누구 얘기를 듣고 그리는 그림이 있고 네. 낡아서 다시 그리는 그림이 있고 네. 이 3가지죠. 근데 태조는 1876년에 새로 그려졌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저 태조 그때 이성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렸던 건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세종도 나중에 그렸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네. 예. 그리고 이제 고종, 순종, 철종 최근에 예. 이제 왕들 것만 실물의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김현, 네. 어진은 가장 잘 그려진 초상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근데 뭐 그 화가 네. 또 당연히 당대의 최고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화가를- 했겠지. 네, 예. 그것도 절차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각 지역별로 추천을 받아서 네. 또 그림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또 도화서 예. 이런 거.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거기서 합류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도 화상찬이라 해서 또 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임금들은 10년에 한 번씩 등극하고 나서 한 번, 10년 돌아오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통 그리고요.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따라서 또 어진을 그리기도 하는데 네. 그때는 그 행사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 모자도 익성관을 쓸 때도 익성관을 쓸 있고, 때도 있고 뭐 동파관 쓸 때도 예, 있고 예. 뭐 이렇게 다르고 옷도 그 황포를 입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옷을 입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어진은 아닙니다만은 그 누구예요? 그 막 있잖아, 막 말씀하시- 윤두성가 막 수염이 촘촘하게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승정원 일기에 의하면 예.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르게 그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 아, 사람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무튼 조선시대 때의 초상화는 네. 사실주의의 극치다. 그 사실 묘사의 정수다. 이렇게 할 정도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윤두서 초상화는 자화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화상인데 그거를 재봤나 봐요. 2cm 평방미터 안에 수염이 25개에서 28개가 그려져 있답니다. 이거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세밀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진이나 사대부 초상화나 큰 차이는 큰 없겠죠.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좀 재밌는데요. 네. 처음에 이렇게 그 기름 종이에다가 네. 버드나무 숯으로 네. 이렇게
밑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종이에다가 오. 그 복사를 하죠. 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배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화선지 위에 그 표면에다가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색칠을. 그렇죠. 그런데 뒤에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표면에다가 다시 똑같은 색을 칠합니다. 그게 이제 초벌이 되는데요. 네네. 초벌을 비단으로 다시 덮어가지고 네. 똑같은 색을 다시 칠합니다. 아, 복잡하다. 그거는 이제 그 워낙 이제 종이가 얇고 네. 또 비단 같은 게 너무나 이렇게 잘 얇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치를 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체라는 것입니다. 배체. 서양은 뭐 화선지가 두껍고 종이가 두껍고 그러니까 캔버스지 얘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네.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참 번거롭다 우리나라. 그것은 보다 인간 그 사람의 어떤 표면 생김새를 그대로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내면까지도 그린다는 의미를 담았다 하는 게 꿈보다 해몽입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고려 시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려 시대에도 많은 어진이라든지 그 당시 보면 많은 초상화가 있을 텐데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네. 그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아 세종 때 불태워진 거예요? 아. 그래서 고려 때 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거 좀 희한하다. 왜냐 하니까 세종대왕은 세종임금은 또 고려사는 또 편찬하잖아요. 예. 고려사는 편찬하도록 만들어 놓고 고려 시대에 남아 있는 흔적은 싹 지웠군요. 그러니까 저게 권력이 잡은 자의 역사를 쓰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기록들은 없앴습니다. 그 시- 옷도 네. 그 고려 때의 옷을 못 입도록 얘기도 하고 했던 게 세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아까 초상화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극사실주의. 네. 그거는 초상화는 그것이 어진이 되었던 네. 사대부의 어떤 초상화가 되었던 극사실주의. 그 극사실주의를 가지고 네. 우리 그 이상락이라는 피부과 의사인데요. 네네. 그분이 초상화에 남아있는 얼굴의 뭐 흠결이라든지 점이라든지 네. 흉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한 1000여 점을 모두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14%의 초상화에서 그 마마 자국, 그러니까 천연두에 걸린 그 자국이 이제 곰보죠, 곰보.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네. 오명환이라고 영조 때 문신인데 네. 얼굴 전체가 그냥 저 군보 자국입니다. 그게 그대로 그려져 있고요. 예. 또 사팔뜨기 많잖아요. 예, 사팔뜨기는 그 저 누구죠? 그 성현이라든지 최시공이라든지 최재공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사팔뜨기를 그대로 그렸고요. 심지어 뭐 그 봉사 또 눈을 감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네. 의학계는 물론이고 네. 이 그림 계에서도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쇼킹한 사건이었답니다. 이게 1984년에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뭐 참 대단하다. 뭐 참 보면 이제 이해 못하겠는 게 그 아무리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시대 유교의 그 이념에 따라서 털 하나 점 하나만 틀려도 그건 그 사람이 아니다. 네. 근데 우리는 요즘 뽀샵 잘하잖아. 예.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네. 진실, 솔직, 그리고 그 사람의 본연의 그것을 담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부 내로남불하고 남 핑계대고 이러는 이 세태 속에서 조금 되새겨 보아야 할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또 얼마 전에 저 그만둔 사람 있죠, 김상조. 또 지금 요즘 완전히 좀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좀 조선시대에 살면은 완전히 저 몰마가 돌아가셨겠네. 네. 아무튼 선비의 정신이 네. 그거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초상화는 그야말로 극사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초상화가 있는데 네. 명을 창건한 주원장입니다. 주원장의 그 초상화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네. 물론 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이마가 붉어져 있고 네. 턱도 이렇게 주걱턱처럼 돼 있고 광대뼈도 나와 있고 코도 아주 뭐 두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초상화를 또 주원장이가 많이 그려가지고 백성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려준 것이죠. 근데 중국에는 이제 명산들을 각 지역마다 하나씩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중산, 중악, 서악, 동악, 북악, 남막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얼굴도 이마, 턱, 양쪽 광대, 코를 오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크면 클수록 그 천운을 타고났다. 이게 오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점지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초상화를 이렇게 돌렸다고 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도 굵고요. 또 화폭도 크고요. 네. 또 정면을 보고 있고요. 네. 우리랑 조금 다른 측면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에 보면 이제 주원장은 중국 역사상 평민으로서 황제가 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난뱅이 중에 하나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한고조 유방이고 두 번째가 주원장인데 주원장은 원래 거림 출신입니다. 거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얹혀 살았잖아요. 머리 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탁발승을 했죠. 그 주원장 그렇게 기괴하게 생겼었대요. 실제로도 실제로 아주 기괴하게 생겼고 그 부인이었던 마황우도 저 발이 커서 이제 그 컴플렉스였다 그런데 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국은 보면은 그 주원장 외에도 보면 예전에 뭐 이세민이라던가 이런 초상화 남아 있는 거 보면 뭐 멋있게 보이려고 뭐 좀 보면 극사실주의보다 이제 영주의화 시켰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 영웅주의로 하다 보니까 과장된 측면이 네네. 예, 있고 선이 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베이징 가면은 그天安门, 천안문 그 앞에 이제 자금성이죠. 자금성 그天安门에 보면 마오쩌둥 그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진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그림이래요. 초상화입니다. 그 그림이랍니다. 예. 그것도 그 매번 고친다고 그러대. 예. 그 이제 낡으면 네. 그 우리 뭐 어진도 이렇게 다시 그렸었던 것처럼 네. 거기도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불고 그러니까 네. 고치죠. 근데 원래 왕조의 나라에서는 그 천안문에 초상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천안문이 그 국군의 문이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것은 그 함부로 네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해코지가 된 그런 것을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는데요. 네. 그 위안스카이 원세계 때부터 위안스카이. 그때는 이제 뭐 중화 민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보면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보면 신의 혁명 이후에 초대 총통됐다 황제됐다가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초대 총통을 하면서 네네. 거기다가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슈넌도 걸고 네. 소문 그리고 뭐 장제스도 걸고 마지막에는 이제 보면 마오가 좀 계속 걸려 있구나. 예, 뭐 주도도 걸고 마오도 걸었는데 네. 마오는 그대로 여전히 걸려 있고요. 그래서 마오의 초상화 자체가 네. 천안문과 함께 국가의 상징이 되어 있죠. 그래요. 그 보면 그것도 역시나 중국의 왕조처럼 하나의 선전의 효과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몰라요. 보면 일본의 초상화랄까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초상화가 생각이 나고 또 그 외에 보면 일본의 그 이제 이 가마쿠라 막부라든가 이제 무로마치 막부 시절의 장군들, 쇼군들 보면은 뭐랄까 좀 애니메이션 그래 뭐좀 이상해 뭐 이상해 하여튼 한마디로 네, 왜 애니메이션 그래요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일본 뭐 도쿠가나 뭐 도요토미나 전부 그림을 보면 얼굴이 작고 몸집을 아니 옷을 이따만하게 엄청 그것도 어깨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네네. 하죠. 그런데 얼굴도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백분치를 얼굴에다 했기 때문에 네네. 얼굴 표정이 드러나지 않고요. 네. 아까 그림 뭐 애니메이션처럼 됐다 그러는데 네.
그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을 선으로 강조만 합니다. 그걸 배선의 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조금 실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그러니까. 되고요. 네. 그게 이제 특히 얼굴도 가리고 또 어떤 신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도 과장되고 가상적인 선까지 사용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의 어떤 특유의 이중성 네. 아니면 감춤의 미학 네. 이런 것들을 초성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We are not silent.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종 혐오,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 거기에 대해서 타임이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마침 아시아인 여성 초상화 갖다 타임에 최신호에 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계기로 해서 초상화에 얽힌 한중일 3국의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